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일자 스톡 차트 아나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실게요.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지난주에 이 두 개의 프라이스 채널 위에 있는 걸 익스텐드로 놓고 아래 있는 부분을 노말로 말씀을 드리면 노멀의 상한선, 익스텐디드의 하한선에 있는 이 익스텐디드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고 강이 마감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에 더 아래로 빠져 내려갔고 다시 치고 올라와서 이 트렌드 라인이 되게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 됐죠. 그리고 위에 있는 상한 그 익스텐디드 하한선, 그 노멀의 상한선에 해당되는 이 그 리미트 프라이스 리밋이 이 두 개의 사이를 연결을 하는 이런 이 좁은 데에서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식으로 되다가 결국은 여기서 지지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으로 빠져서 내려오고 하는 이 상한선과 노멀의 상한선과 프라이스 채널의 경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프라이스 채널의 경계선과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영향을 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영향을 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제한적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 그 클로즈드가 335.02에 해당되는 지난주 금요일이 됐었던 그 종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도로 장이 형성됐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튀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 상당히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 사이에서 장이 형성되는 거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의 경계선, 이 경계선에서도 지지를 받아서 일단 위쪽 익스텐디드 프라이스 채널 쪽으로 다시 진입을 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344.30 라인이 강력한 저항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위쪽 트렌드 라인, 그 다음에 저항선 349.67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 위쪽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이 저항선으로 되겠죠. 그래서 4개의 저항선이 있고 이 밑에는 이쪽 경계선 있는 프라이스 채널, 경계선, 이 밑에 있는 트렌드 라인, 뭐 이 두 개 정도가 저항선, 지지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장 자체는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의 사이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이 레인지에서 이 정도 영역에서 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7월 4일 전날이라서 얼리 클로즈 돼가지고 10시에 장이 끝나고 7월 4일은 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다시 개장을 할 텐데 그, 그, 그 스케줄, 홀리데이 스케줄 잘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일단은 장이 형성이 될 확률이 높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은 뭐 보시다시피 이 밑에서 계속 따라 올라가는 어, 뭐 패러렐 채널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애플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해서 신고점 갱신하고 있죠. 전고점이 여기 그 182.94가 깨진 지 오래됐고요.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전고점까지 내려왔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서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하나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 아직도 남아 있고 밑에 있는 패러렐 채널에서 다시 이제 위쪽에 있는 원래 있었던 패러렐 채널에서 작은 패러렐 채널로 전환하나 했지만 그 경계에 해당되는 원래 있던 것과 더 작았던 거의 경계에 해당되는 것을 결국은 뚫고 올라가서 원래 있었던 패럴 채널로 다시 휙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전저점, 전고점 할 것도 없고 프라이스 뭐 트렌드 라인 새로 그려서 할 것도 없고 그냥 이 프라이스 채널 따라서 그냥 쭉 계속 올라가고
여기에 있었던 익스텐디드 되어 있는 이 원래 있었던 이 트렌드 라인, 이 이후가 아니라 이 전에 있었던 그 프라이스 채널의 상한선까지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조금 빠져 내려와서 이 레인지에 갇히나 싶었지만 화수목 치고 올라갔고 금요일 날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패러렐 채널 상한선 정도 저항받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뭐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뭐 빠져 내려간다고 해도 여기 밑에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이 있죠. 그래서 뭐 새로 프라이스 레벨 그릴 것도 없고 트렌드 라인 새로 그릴 것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그 정도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엔 알파벳 볼까요? 알파벳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 위에까지 올라서 이 핑크색 레인지에서 이 안쪽으로 올라가나 싶었으나 목요일날 저항 지지받고 올라가서 다시 갭 하락해서 오픈해서 그래도 다시 힘들 받아서 올라가나 싶었지만 월요일엔 그냥 확 빠져버렸습니다. 빠져서 내려갔고 갭 하락해서 시작해서 다시 올리나 싶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고점까지는 미치지 못했고요. 심지어 이 핑크색 라인 이 레인지의 하한선이 브레이킹 되는 게 컨펌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내서 다시 수요일 날 이 핑크색 안쪽까지 들어갔지만 다시 그 목요일 날 도지 만들면서 빠졌고 결국 금요일장에서도 이 핑크색 라인에 걸쳐서 음봉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뭐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올 꾸역꾸역 결국은 들어올 수 있다고 해도 장이 계속 무거워서 여기에서 이 정도로 내려가는 장이라고 보고요. 내려가는데도 지금 이게 깨진 게 컨펌이 됐기 때문에 뭐 딱히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 다시 말해서 보시면 이 레인지 안으로 들어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자체는 다시 상승 전환으로 브레이킹 돼서 컨펌이 된 상태가 되니까 이건 뭐 그릴 필요가 없는 트렌드 라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레인지 무브 하고 있는 데에서 트렌드 라인 그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트렌드 라인, 업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에서 들어가서 이 레인지 무브를 한다는데 뭐 여기서 트렌드 라인 크게 그려봤자 딱히 의미 없습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핑크색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 안쪽으로 다시 형성은 되겠지만 여기서 다시 빠져내려가면 이 정도에서 뭐 다시 로컬 로 포인트 정도를 만드는 정도 뭐 그 정도로밖에 뭐 볼 게 없고요. 116.10이네요. 116.10 이것도 파란색으로 일단 표시를 해서 다음 주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되는 거 말고는 딱히 뭐 다른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핑크색 라인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들어가서도 뭐 굉장히 크게 랠리를 치는 게 아니라 이 레인지 안에서 아니면 이 밑에 있는 119.87 사이를 위로 해서 이거를 중심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 그래서 레인지는 116.10이랑 122.43, 124.50 이 레인지 안에서 핑크색 안쪽에 들어가는 게 일단 제일 크게 느껴지고 빠진다고 해도 이 레인지 안에서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은 그렇게 모멘텀이 큰 상태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여기서 지금 다운 트렌드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핑크색 레인지가 너무 강해서 지금 여기서 내려와서도 한번 컨펌이 됐지만 다시 바로 회복하고 걸치는 이 걸치는 거를 무시를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레인지에 묶여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가 뭔가 장을 굉장히 주도하는 느낌을 계속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애플이 더 장을
주도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 위쪽에 이 핑크색 레인지가 있었는데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핑크색까지 진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살짝 내려오는 게 모멘텀은 이제 어느 정도 꺼진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월요일에 바로 빠져서 이 핑크색 안쪽으로 들어왔고 화요일 날 다시 도망가려고 했지만 공격을 했지만 여기서 바로 저항을 받고 빠져버렸고요. 수요일 마찬가지 실패, 목요일은 아예 음봉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다운 트렌드가 굉장히 확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다시 자금을 주도하면서 엔비디아도 하드웨어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애플이 계속 뛰어오른다고 해서 엔비디아 영향을 받을 것이냐?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다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고요. 이 핑크색에도 걸쳐 있어서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은 상황은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서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치고 올라간다고 해도 정고점에서 이제는 이 정고점이 의미가 있는 정고점이 되겠죠. 그래서 439.90, 439.90에 해당되는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고 다시 끌려 내려오고 여기까지 닿았다가 끌려 내려오고 하는 패턴으로 가서 이 핑크색 라인이 살짝 올라가서 여기에서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다음 주에 결정이 나겠죠.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기존 핑크색 레인지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살짝 올려서 시프트가 돼서 여기 이쯤에서 아직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쪽으로 계속 내려온다면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다시 더 치고 올라가서 이 핑크색 위쪽에서 장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얘를 그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새로운 레인지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아직 컨펌이 안 됐으니까 얘는 그려주지 말고 일단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보고서 레인지가 시프트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음 주 장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새로 포지션 잡는 것은 좀 보류를 하시고 일단 그게 컨펌이 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민리버팅을 하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렇고요. 아마존을 볼까요? 아마존은 계속 치고 올라가서 이 패러렐 채널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 같더니 이제 이 패러렐 채널 꺾어져 내려왔고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에서 내려올 것인지 올라올 것인지 걸쳐 있었죠. 월요일 날도 비트로 음봉은 만들었지만 일단은 이 안쪽에서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날 이 패러렐 채널을 깨고 내려왔다는 게 컨펌이 됐고 수요일, 목요일도 다 컨펌이 됐고 이 밑에 되게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거에서 지지받고 해서 이거는 무슨 뜻? 올라가는 우상향이 레인지 무브로 전환되는 게 컨펌이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뭐 여기에서 이걸 상한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받은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굳이 뭐 그릴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이게 무슨 특별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라이스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로컬 고점을 새로 신고점을 만든 상황이니까요. 로컬로. 그래서 얘가 누구죠? 131.49 131.49 레인지를 놓고 저항받고 저항을 받은 걸로 일단 봐야 되고 이 밑에서도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애가 있고 아직 이 하한선 컨퍼메이션이 얘로 할지 뭐 이 빨간 라인으로 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일단 모멘텀은 죽고 레인지 무브로 진입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도지가 나면 이 모멘텀은 그냥 거의 이제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진 걸로 봐야 되고요. 로컬 고점이 얼만큼 유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하고 아직 뭐 이
그 역사적 고점 이런 다른 애플은 신고점 뭐 역사적 고점 찍고 있는데 아마존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란색 새로 그린 이 레인지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되게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 그거 컨펌을 받아야 되고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완만한 왜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오래된 이 트렌드 라인에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트렌드 라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겨놓은 건데 그게 또 작용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뚫려서 내려오면은 이 그 125.61 라인은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 적은 없지만 여기서 계속 걸려 있었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 걸치고 해서 125.61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도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은 애라고 보여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하나 남겨놓은 거 있고요. 그래서 이 밑에 지지선, 이 빨간색까지 지지선 이렇게 4개가 있고 그래서 아직 그 하한선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상한선은 지금 131.49 라인, 이 라인이 굉장히 강해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저항을 받은 상태니까 이 안쪽에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렌지 무브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그렇고요.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도 지난주에 이제 한풀 일단 꺾인 걸로 봤죠. 꺾여서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레인지 무브로 접어들 것이냐, 컨펌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치고 올라가서 이 위에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못했지만 월요일 날 한 번 훅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레인지 안쪽에서 233, 266 이 레인지 안쪽에서 형성이 되고 다시 로컬로 그 상승 트렌드를 보이고는 있는데 데일리 볼라틸리티가 작죠. 데일리 레인지가 작죠. 그 얘기는 이것도 아마존과 비슷하게 상승 모멘텀은 이제 좀 빠졌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올라가가지고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보였지만 이제는 여기서 치고 올라가서 빠진 게 이 봉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밑에 치고 올라갔지만 그 치고 올라간 거를 다시 더 그만큼 힘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어떤 모멘텀을 가지는 움직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일단 올라갔지만 이게 더 뚫고 올라가서 다시 166.67 라인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팔슬라 라인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그 팔슬라 라인까지도 올라가지 못하고 264.21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기 때문에 이 밑에 다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과 여기에 있는 지지저항선들 안쪽에 있는 이 레인지에서 264.21과 237.40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새로운 매크로스코픽한 뉴스들이 나온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뉴스 모니터링을 더 하셔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지는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볼까요? 메타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을 이제 좀 상실을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 레인지를 살짝 신고점은 갱신을 했지만 로컬 신고점이죠. 로컬 신고점은 갱신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89.01 라인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전에 있었던 그룹에 연결되어 있는 선이죠. 그 연결되어 있는 선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지금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올라갔지만 그게 걸쳐서 이게 깨져서 컨펌이 되면 이제는 이 프레스 채널 안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289.01 라인이 왜 중요한가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월요일날 확 빠져버렸죠. 하지만 어디까지 276.81 라인을 밑으로는 뚫고 내려오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다시 공격을 했지만 289.01 라인은 깨지 못했죠. 그리고 이 패러렐 채널의 안쪽으로 진입을 살짝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온 상태였고, 여기에서 결국 수요일 날 도지 만들면서 이 패러렐 채널 안쪽 진입에 실패하고 깨져서 밀려 내려온 게 컨펌이 됐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더 빠졌고, 금요일 날 다시 회복을 해서 다시 공격을 했지만, 자,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뭐 이것까지 빼더라도 5번 공격을 했으나 실패하고 밀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289.01은 이제는 더 이상 깨기가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밑에 276.82 라인도 아직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레인지 안쪽으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졌고요. 만약에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한 방에 훅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이 위에 뭐가 있죠? 기존에 있었던 패러렐 채널의 저항선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뚫고 올라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모멘텀을 갖고 쭉 치고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오히려 장이 이 밑에 있는 하한선이 깨진다면 쉽게 우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장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는, 지금 무겁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레인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이 레인지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갈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도 치고 올라가기 어렵고, 밑으로 내려오면 우르르 떨어질 확률이 높고, 장이 가볍진 않지만 가벼워질 확률이 더 높은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쉽게 포지션을 잡지 않으시는 게 낫고, 오히려 숏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였고요. 다음 주에 그 휴장이 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볼라til리티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또 수요일 이후 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그 매크로들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 매크로들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시고, 매크로에 의해서만 그 장이 주도되는 이제 그런 장은 아닌 것 같고, 개별 주식들의 상황을 다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도 좋은 트레이딩, 좋은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